남친 아빠가 남친네 국힘 집안이라서 헤어지래.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 단 한 명을 만나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.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단계를 나눠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냐면 나는 태생이 TK잖아요. 네. 내 친척, 가족, 친구 모두 대구에 살아요. 대구 구미에 삽니다. 그럼 이런 단계를 나누지 않으면 내 인간관계는 다 끝나는 거야. 대뜸 만나자마자 네. 요즘 중국인들 간첩 많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? 그쵸.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검증이죠. 중국인들한테 투표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 와, 상상 나 검증이죠. 진짜 박차고 나가고 싶네요. 아니 이런 건 어때요? 그냥 연인으로 만나되 말은 안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이죠?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아, 이갈 그냥 때리고 시작합니까?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. 대화를 해봤는데 낌새가 이상해요. 어. 이 새끼 씨발. 기추자가 약간 생활 속에서 겪었던 일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먼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거 있잖아요. 남친 아빠가 남친네 국힘 집안이라서 헤어지래. 예, 봤습니다. 이거 봤습니다. 저도 봤고요. 남자친구 아버지 할아버지가 좀 유명한 분이시고요. 이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. 네네네. 네이버에 치면은 국힘이랑 오래전부터 연관이 깊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지방 유지거나 토고거나 이럴 확률이 많아요. 네. 아니면 뭐 그 오세훈 그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 뭐 그런 양반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남자친구 잘 산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나는 솔직히 좀 안일하게 생각할 걸 수도 있지만 남자친구는 이재명을 뽑았고 전에는 윤석열 뽑았대요.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투표했다가 계엄 때려맞고 안 되겠다 이재명 뽑은 그런 친구예요. 남자친구가 뭐 네. 약간 각성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자각이 됐나 보네. 그렇죠. 쪽팔린 거지.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 쪽팔린 거야. 네. 그래서 이재명 뽑았고 아직 결혼 생각도 없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언니가 내 남자친구 얘기를 들었고 아빠한테 남자친구 집안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라고 했고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 아빠가 걔네 할아버지가 쓰신 책도 사서 읽어봤다. 사서까지 읽어보셨어? 난 여기서 주장 냄새가 좀 소설 나긴 하는데 보통 언니한테 나 요즘에 이런 남자 만나 이러고 이렇게 시시콜콜 다 얘기하나? 뭐 가정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 있죠. 예. 어. 전혀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시콜콜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. 자 그러면 일단 얘네 집안은 조상이 친일파야. 네. 조상이 친일파에 집안 대대로 국힘 지지자입니다. 정진석 아들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? 아, 뭐 그래. 야, 정확한 예시가 나왔네요. 예. 예비 며느리가 올린 건가요? 그러면? 네. 그런데 이제 우리 집안은 이제 대대로 민주당 집안이다. 그래서 아빠가 나서서 이제 온 집안이 나서가지고 네. 만나지 마라. 너 걔 만나서 어떡하려 그러냐. 어. 나중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 그러냐. 근데 딸은 아니 나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만났을 뿐이고 결혼 생각이 있는 누가 것도 아니고 결혼하겠대? 지금.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. 너무 오바스럽다고 생각하거든. 남자친구를 너무 싫어해. 주말에 데이트하는 것도 눈치 보여. 그냥 가족들이 다 싫어해. 엄마는 또 남자친구 내가 돈 있고 남자친구 직업 확보 이거 좋다고 엄마는 좋아한대. 또. 또 딸 중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오빠와 아빠는 양빠들은 이제 헤어져라. 지금 벌써 댓글창에 지금 난리가 났죠. 모르는데요. 왜? 지금 헤어지는 게 낫다. 그래. 나중에 사이가 깊어지면 더 맞습니다. 힘들어진다. 지금 430분 가까이 지금 투표를 해주고 계십니다. 라이브 네. 채팅창에는요. 네. 헤어진다, 안 헤어진다가 있는데요. 헤어진다가 지금 압도적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군요. 86%가 헤어진다. 다들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. 아니 근데 네. 뭐 기추자는 일단 사귀기 전에 이런 거는 이제 확인을 하고 사귀는. 아니 편입니까? 대화 속에 안 묻어날 수가 있나? 그럼요. 저는 비유랑 농담에서 이게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이거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의 방향 아닌가요? 세계관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. 가령 뭐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전장현 시위 진짜 짜증나로 시작을 하면 그게 과연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나요? 저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. 네. 아니 근데 여기서 보면 남자친구 자체는 지금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, 정치에. 물론 이 집안 자체가 국힘이랑 오래전부터 연관이 있는데 남자친구는 이번에 이재명을 뽑았다. 이전에 누구 뽑았는지는 이전에 윤석열 뽑긴 했었구나.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 분위기 따라가서 확률이 커요. 네, 그러다가 남자친구랑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일단 그 집안이 문제인 것 같아. 나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 정치적으로 뭐 막 이게 때문에 해야죠. 왜냐면 정치관이라는 건 어느 순간 갑자기 각성을 해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제대로 된 궤도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그 남친이 정신 차렸는데 집안에서 넌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. 그럼 안녕 너 빠이빠이. 같은 뻘공이는 우리 집안에 있을 수가 없다. 호적에서 파겠다. 이러면 이제 알거지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긴 한데
뭐 알고리즘이 되는 걸 선택하는 거 선택의 문제 아닌가? 그거는. 아 근데 여기 되게 좋은 해답이 하나 아까 댓글에 올라왔어요. 뭐야? 돈 뽑아먹고 헤어져라고. 그냥 결혼하면 정말 힘들어지긴 하지 사실 이 그렇죠. 가정은요. 아니, 왜냐면 결혼은 이제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에 예. 사실 이제 양쪽 부모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아주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. 맞아요. 난리 나겠다. 그리고 그냥 저는 근데 그래요. 이게 본인의 가치 판단이 어떤지 난 모르겠어요. 이거 너무 심각하게 이제 진짜 상담 모드로 들어간다면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날 확률이 이 사람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확률 정말 내 사랑을 다시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. 그 살면서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있어요? 난 없어요. 난 없는데 네.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.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 단 한 명을 만나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. 그러다면 그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정치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남자친구 집안에서 의외로 정치에 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죠. 남자는 신경 쓸 것 같은데 여자 자체가 본인이 큰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. 나는 오히려 남자가 좀 무감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그러니까요. 윤석열을 뽑았다가 이재명한테 투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거라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.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극도로 빠른 순간에 정신을 차렸거나. 근데 나는 무관심 쪽이 더 맞는 것 같거든. 대부분이 그렇지.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또 이 친일파 집안들이 또 이게 좋게 말하면 유연하고 나쁘게 말하면 시류를 잘 타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쪽 집안도 나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. 문제는 우리 집안에서 얘네 집안을 이제 허락을 못하는 게 문제지. 지금 이 사람이 20살이 넘었다는 가정하에 10대가 올린 글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무관심하다는 건 결국 자신이 취할 따뜻한 건 다 취해왔다는 얘기잖아요. 가령 이런 거예요. 친일파 자기 조상들이 친일파야. 그리고 검색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럼 거기서 내려오는 재산 형성이나 나중에 뭐 나라에서 재산 몰수를 하겠다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?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무관심이라는 그냥 외피를 쓴 그냥 자신이 따스하게 있고 싶은 그냥 비겁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무관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검색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인데 그 정보값인데 자기 가족에 대해서 모를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연애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3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. 아까 친구나 지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랑하니까 더 내가 좀 쪼개서 생각을 해봐야 돼. 첫 번째 단계는 만약에 뭐 기본소득이든 뭐든 이런 관련된 방금 뭐 재산 몰수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넌 어떻게 생각해? 그래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. 그러면 그거는 너무 그 자손자한테까지 책임을 묻는 거 아니야?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는 1단계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가능하죠. 근데 이 두 번째는 현실 해석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지는 경우. 아까 전장현도 당장 내가 좀 짜증이 날 수 있어. 그건 인간이 당연한 걸 수 있지만 한 번은 생각하는 거지.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판단하는 해석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관점은 여기서부터는 갈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친구나 지인 정도는 여기서 갈라집니다. 가령 뭐 야 오늘 광화문 오는데 시위 진짜 짜증나 라고 만약에 대뜸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악으로 규정 내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가 깊어지기 힘들다. 근데 3단계까지 넘어가면 폭이 더 넓어져요. 가령 이런 거. 야 솔직히 경제 발전이 중요하지. 그러면 독재도 좀 솔직히 필요한 거 아님? 이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어떠한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힘들어요. 근데 이 세 번째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다. 그러니까 야 솔직히 민주당이 흔들어서 그렇지 내란 그거 뭐 대통령이 갖고 있는 비상대권인데 할만하지. 솔직히 민주당 더 문제 있는 거 아님? 이래버리면 어떠한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냐고요. 그래서 저는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사람이 진짜 사랑하잖아? 그러면 이해하려고 노력해요.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안 나누고 계속 이어져 간다? 그리고 결혼 얘기까지 나와버린다? 이러면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. 그 남자친구가 이 여자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짓말할 수도 있거든요. 뭐라고요? 지금 속으로는 전장현 집회하는 거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. 잠깐 나는 이제 그럴 수 아닌 있다고 척. 생각해. 원래 왜 남자는 연애 기간 동안은 연극하다가 결혼하면 원래 자기로 돌아간다는 얘기 있잖아요. 그 연극의 폭에 여기도 포함될 수 있어요. 나 우리 집안 별로야. 나 우리 집안 별로라서 어차피 친일파 집안으로 쌓은 재산이 내가 다 써버리려고 같이 쓸래? 뭐 이럴 수 있잖아.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이가 깊어지면 야 사실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.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,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인데, 야 내가 뭐라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인생을 내가 판단해?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인간관계라는 건 한쪽에서 작정하고 거짓으로 싸울 수도 있어요. 얼마든지. 네.
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단계를 나눠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냐면 나는 태생이 TK잖아요. 네. 내 친척, 가족, 친구 모두 대구에 살아요. 대구 구미에 삽니다. 그럼 이런 단계를 나누지 않으면 내 인간관계는 다 끝나는 거야. 근데 내가 진짜 절친한 친구 2명이 대구에 살아요. 근데 이들과 여전히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건 1단계에서는 갈라집니다. 가령 문재인 때 내 친구네가 편의점을 했어요. 야, 씨, 기본 저기 뭐야. 그 저기 돈 최저임금. 최저임금 많이 올려가지고 알바 다 자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새벽에 다 일해. 아 진짜 짜증나. 여기까지 1단계예요.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. 하지만 이 친구와 나는 같이 지낼 수 있는 게 그래도 맞아. 아 최저임금 그래도 올려야 사람들이 살지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. 다만 인식의 문제지 그거는. 그렇지. 엄마 아빠 고생하니까 화가 난다고 그럴 수 말하는 있지. 1단계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 관점의 차이 2단계, 3단계가 달라지면 그 관계는 친구조차도 저는 유지가 어렵다. 이게 나나 묘면은 이제 서울에서 살고 대부분 성향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. 예.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제 교우 관계는 제 정치 성향하고는 거의 100% 맞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푸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.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나랑 생각이 비슷하거든. 그러니까 딱히 이 생각에 대해서 뭔가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. 오늘 아침 경공에 가서 만난 사람, 좀 이따 다스베이다에서 가서 만날 사람, 매부쇼에서 만나는 사람, 어디서 만나는 사람, 어디서 만나는 사람, 전부 다 나랑 아까 기주자가 말한 주제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크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싸워서 피곤한 일은 나한테 있어서 너무 오래전 일이야. 나는 조금 다른 게 저는 모든 사람의 정치 성향이 다 다르게 느껴져요. 저는 그래요. 같은 민주 진영 내에서도 각 세계관이 너무나도 달라. 그리고 전 주변에 친구들 중에 보수 친구들이 또 많거든요. 많은데 그 보수에서도 단계가 정말 달라요. 정말 그냥 보수인 건지 국힘을 지지하는 건지 아니면 극우인 건지 극우랑은 제가 좀 이렇게 아예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르고 그거를 공통점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지 어차피 다 다르구나 이런 게 약간 좀 나는 배어 있어요. 그런 상황이라고요. 나는 사실 정치 얘기는 그냥 큰 구다리에서 보면 비슷하면은 네.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지 맞춰갈 수 있잖아. 네.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사실 아예 얘기 안 꺼내면 될 일이고 그냥 윤석열 나쁜 놈 요 정도만 맞아 들어가면 크게 싸울 일 없거든. 차라리 나는 여기 비상시국하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 두 분의 여성분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차라리 뭐 성적 가치관이나 어. 이런 거에서 나는 더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. 이런 부분이 더 절충이 어렵고. 아 그래요. 정치나 이제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같은 거는 끊임없이 서로한테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. 영향 받지. 예.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요.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연인이 헤어질 거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노력을 나도. 해볼 수 있다. 이 둘 사이의 문제. 그렇지. 난 정말 부모님 이거는 너무나도 이젠 다 다르기 때문에 둘 사이의 문제만 나는 봤으면 나는 좋겠다. 이거 정치적도 나는 마찬가지고. 이 친구 말에 조금 동의하는 게 지금 집안에서 약간 오버하고 있어요. 6개월 그렇게 만났을 뿐이잖아. 6개월 만났잖아. 아직 뭐 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본격적인 개입은 얘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때도 늦지는 않는 거 같아. 사실 물론 우려는 생기지. 우려는 처음부터 생기지. 처음부터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냐. 처음부터 호감 갖고 만났는데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. 이거는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일단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. 주변에서 국회 무조건 안 돼. 저쪽은 안 돼. 친일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돼. 라고 하면 우리가 좋다는데 왜 안 되지? 오히려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 약간 교류를 할 수 있고 소통할 그치.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죠. 주변에서 뜯어 말리면 더 불 붙어요. 난리가 그치? 납니다. 이것도 왜 그러지? 우리 바로 지금 애생겨 그러면. 우리의 우리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맞네.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. 네. 그래. 나는 궁극적으로는 나는 나 같으면 못 만나지만 이 친구한테는 헤어져라고 말하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일단은 네네. 이러한 게 있다. 깊어지면 네가 힘들어질 수 있다. 네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는 주지를 시켜주되 당장 헤어져라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애 생기는데 빠른 패스트트랙을 그렇지. 탄다. 그리고 이거는 거의 맞아요. 뭐. 예. 그리고 나는 정치적 견해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. 사람을 만나고 또 뭐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. 근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게 나한테만 중요할 수 있잖아. 그래서 그거를 섣불리 물어보거나 검증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저 대학교 때였나 소개팅을 했었는데 내가 참
그 남자를 만나면서 정치 얘기를 그렇게 했었더라고요. 나중에 들었어요. 물론 불쾌하다 이렇게까지 얘기 들은 건 아니지만 불쾌하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그렇죠. 들려왔겠지라는 네.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막 하나회 얘기를 하고 아. 막 그랬었어요. 그 남자 별로였나 보군요. 아니 그 남자가 괜찮았으니까 나는 정치적으로 이것도 맞나? 검증을 하려고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다. 이 사람의 어떤 이렇게 호감 비호감도를 서로 살피는 건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딱 사상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. 근데 사실 아니지만 그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사실 있겠다. 극으로 가게 되면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. 그럼요. 네. 그렇긴 하지. 예. 근데 저는 그거예요. 사상 검증을 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내 주위에 그냥 이렇게 위성처럼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.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 친지 다 잘라내야 되겠죠.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된다는 거는 내 삶으로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정치라는 게 그냥 투표날 1번 찍냐 2번 찍냐 그게 아니야 나한테는.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. 종교라는 게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게 땡이 아니잖아요.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거든요. 그게 달라져 버리면 내 세상으로 함께 들어오는 사람과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대화에 제약이 생긴다고 생각해요. 사랑하는 사람과는 가장 절친이 되는 건데 이 사람과는 연예인 얘기하다 하고 혹은 뭐 문화 얘기, 정치 얘기, 사회 얘기 어떤 얘기도 막 깔깔깔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 삶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안 되지. 여기까지 정치 얘기 그만하자고 했지. 정치 얘기 10분 이상 하지 말자고 그랬지.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 관계가 정말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저는. 저는 건강하지 않을 그러니까 아예 이러면 어때요? 그냥 연인으로 만날 때 말은 안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이죠?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그냥, 때리고 그냥. 시작합니까? 자기야 오랜만이야. 바로 집에서 반대도 안 하는데 바로 그냥 애 갔습니다. 대화하지 마. 우리 바로 만날 때는 말은 금지야. 알았지? 주섬주섬 바지. 몸으로 말해요.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. 뭐 그런 형태의 연인도 있잖아요. 아니 뭐 그건 맞아요. 그래 그럴 수 있지. 그래서 모양은 내가- 다르니까. 아니 예전에 그런 설문 본 적이 있거든요. 극우인데 여자애가 네. 속공하기 기가 막히다는 거야. 아하. 한번 할 때마다 막 그냥 막 날라간대 막 홍콩 가고 달나라 가고 아이고, 막 난리가 아이고, 난다는 세상에. 거야. 왜 싫어해? 대단하다 싶어가지고. 이게. 아무튼 근데 막 그렇게 막 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 얘가 극우야. 아이고야. 펜코충이야. 근데 예뻐. 여자애가 팽포라고 했군요. 예. 아니 이거 남녀를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. 그럼요. 예. 그럼 어떡할 거냐? 그럼 그냥 헤어져야 되냐? 내 평생 이런 어떤 이런 바운스는 정말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. 그거를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. 그럼. 네. 나는 항상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. 행복하면 만나야지 뭐 어떻게. 그럼 말을 안 하고 그냥. 그런 커플이 자신들이 유지하고 싶다. 해. 내가 왜냐면 주위에 좀 알아봤어요. 네. 근데 정치 성향이 다른데도 그래도 잘 사는 커플들이 있거든요. 제 주위에도 어떤 커플이 있냐면 한 사람은 이재명을 뽑았고 굉장히 또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권영국 후보를 뽑았더라고요. 예. 근데 그거는 또 어떤 틀이 있냐면 야 그래도 내라는 안 돼라거나 그거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야라는 큰 선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좀 정치 성향이 다르더라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라면 괜찮아. 근데 여기 틀은 나는 오르가즘이야. 나 이거 지켜내야 돼. 한다면 그 커플은 잘 지낼 수 있는 인정, 거지. 인정. 아니 거기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댓글은 많이 하고 헤어져라라는 거였어요. 실컷 하고 헤어져라. 그래. 그러니까 거기조차도 계속 만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.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귀추자 말했던 게 은근히 중요해. 아니 우리 저번 주인가에 음악 취향 안 맞는 것도 그렇게 피곤한데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다르다면 그건 엄청 힘든 일이에요, 진짜. 그렇죠. 대화할 때마다 열불 터질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사람이 대화를 하네. 말도 안 종교로 되는 거지. 생각해봐. 나 일요일에 교회 딱 하려고 그러는데.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죠. 네. 교회 아니, 가는 왜냐면 내가 아까 그 폭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왜 내가 깨달았냐면 나중에 다른 뭐 소개팅을 했었는데 그때 교회 다니던 오빠가 나한테 물어봤던 게 있어요. 뭐냐면 묘성이는 하루에 성경 말씀 몇 장 정도 읽니?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. 근데 그 사람한테 그게 중요한 문제고 그냥 확인 한번 해보고 체크해볼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. 똑같이 동일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체크가 들어온 것. 그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거부감이 들었거든요. 그렇다면 내가 중요하는 정치에 있어서 이건 당연히 기본값이다. 그 사람은 성경 읽는 거
기독교는 세계관이니까 음. 중요하게 생각해서 물어봤던 거고 난 만약에 정치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우리 뭐 지금 어떻게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고 검증하듯이 물어봤다면 그것도 상대한테 조금 거부감 있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깨달은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놓고 검증하지 않아도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알게는 되거든요. 맞아요. 네, 그렇죠, 네. 그렇죠. 근데 그러니까 이제 태도의 문제인 거야. 그렇죠. 예. 검증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. 대화를 해봤는데 낌새가 이상해. 어. 이 새끼 씨발. 그런 게 있지. 어. 그럴 때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. 갑자기 중국인 얘기한다든지 막 그치. 이런 거.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근데 이거는 좀 저는 검증이라고 생각 안 해요. 이거는 확인 절차죠. 이 새끼 아무리 봐도 낌새가 이상한데 내가 생각하는 그거가 맞나? 라고 확인하는 거고요. 대뜸 만나자마자 네. 요즘 중국인들 간첩 많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? 그치.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검증이죠. 중국인들한테 투표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막 이런 이거 거. 상상 나 검증이죠. 진짜 박차고 나가고 싶네요. 예, 너랑 같은 공기 마시는 것도 싫다. 아니 혹시 뭐 저기 뭐지 성이 이름 기구 이름이 추자인데 혹시 저 조상 중에 중국 사람 있어요? 뭐 침을 뱉어버릴 거예요. 낌새가 이상할 때 확인해도 된다. 네네네. 네. 맞습니다. 네네. 사람 만날 때 뭐 낌새가 이상할 때 서로 분명히 있어요. 체크해 보려고 소개팅하는 거긴 하니까. 아, 예, 그렇죠. 예.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소개팅 언제 했습니까?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은데. 아이고야. 한참 됐죠. 얼마 전에 20대랑 한 건 소개팅은 아니죠? 개소리입니까 진짜. 진짜 또 내가 개소리라고 하면 여기서 자막처를 나중에 멍멍 소리 뭐 개 짖는 소리 이렇게 바꿔주더라고. 그냥 개소리라고 해주세요. 아니 그 묘묘 긁힌 거 쇼츠가 잘 터졌더라고. 아, 그래? 나 뭐에 한번 더 긁혔지? 시도해봤습니다. 어. 기추자는 싱글이지 않습니까? 저는 네. 선생님이에요. 네? 그런 걸로 저를 규정 내리지 말아요. 전 항시 많은 분들께 마음을 열고 있고요. 동시다발적으로 만나고 있고요. 무슨 개소리입니까? 동시다발적. 항시 저는 열려 있는. 문어발 연애 중입니까? 아, 뭐 저는 아,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. 소개팅도 안 들어오잖아요. 그런 질문 하지 말아요. 지금 알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다. 그래요. 예, 예. 뭐 누가 보고 있다는 거야? 뭐 누군가 보고 있대요. 소개팅한 사람이 보고 저 있다고? 보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아, 바랍니다. 예. 쉽지 않고요.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아요. 예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. 만약에 뭐죠? 이 사람이 6개월 연애했다고 하니까 뭐 1년 정도 되고 하면 근데 이게 좀 관계가 맞나라는 생각이 올 때 있잖아요. 그때 내가 진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꾸준히 체크했던 것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. 내가 진짜 사랑하는 가족인데 내 앞에서 진짜 너무 힘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. 맞아요. 감정이 너무 소용돌이 치고 내가 옳다 믿는 것과 너무 다른 말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막 해요. 그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.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몇 개를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.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라는 상처 게 안 받기 위해서. 그렇죠. 맞아요. 이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? 아닐까? 가족은 내가 끊어낼 수 없어서 견뎌내는 거를 배웠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는 이 정도는 체크를 해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이 사람이 내 것을 내 기본 인간선이라고 존재하는 것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침범하는가?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정책적으로 조금 다른 거? 야, 기본소득이 많이 틀리니 이런 얘기 충분히 가능합니다. 이거는 인간관계 맺는데 문제가 없어. 괜찮아요. 네, 저한테.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의 말투나 저는 농담에서 항상 그걸 가져오는데 농담이나 비유하는 것에 폭력을 옹호하거나 쿠데타를 너무 중요해. 옹호하거나 뭐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 농담에 혐의 들어가는 농담이 많아. 맞아. 난 그거는 잘 못 듣겠어. 그거를 두둔하는 것이 있는가? 그걸 내가 이 사람과 깊은 관계가 됐을 때 매일 들으면서 견뎌낼 자신이 있는가? 네. 정도의 체크. 그다음에 세 번째, 만약에 이분이 더 깊어져서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역사책, 어떠한 뉴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? 이 사람은. 와, 나는 어떤 외모를 물려줄 수 있는가? 이거 중요합니다. 예.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는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가. 그 양보가 내 자존심, 내 자존감을 어떻게 얼마나 훼손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거예요. 결혼한다면.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가장 중요한 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. 태도. 나도 얘기하려고 했어. 난 태도만 보거든. 대화 태도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거 있어요. 그거 아닌 것 같은데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거 아닌 것 같아요. 그거 아닌 것 같아요? 그러니까 말 라고 듣다가 얘기한다고? 그거 아닌 것 같은데.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. 아닌 것 같을 수 있잖아. 어. 그러면 말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. 그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. 그냥 뭔지 어. 알겠어. 말을 하고 한다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.
여기서 끝내버리는 거. 그렇지. 그건 대화 단절이지. 그러니까 그런 그랬어? 식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은 누가 그랬어? 아니 뭐 최근에 나한테 그런 사람 없어. 왜냐면 예. 마지막으로 나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 내가 쌍욕을 했거든. 네,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로는요. 잘못된 태도 나는 대화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 네가 지금 하는 태도는 내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아. 그리고 이거는 조금 좀 이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? 그거 아닌 것 같은데? 그러면 대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야 사실. 그러니까 여기서는 난 딱 이 얘기가 두 번째 나오는 순간 이 새끼랑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겠구나. 혹은 이분이랑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끊게 되죠.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태도만 돼 있으면 그 이후로는 얼마든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도가 이렇게 되어 먹어 있으면 더 이상 칼날이 들어가질 않아요. 뭐가 맞아요. 안 들어가요. 에. 지금 왜 이렇게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해가지고. 예.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존중해줄 태도가 있는가. 나도 마찬가지로 막 갖춰야 되겠죠. 그 태도, 그게 진짜 중요하다.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거까지만 체크하면 뭐 결혼을 하든 어떻든 좀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방금 제가 말한 사람은 남자입니다. 예, 오해하지 마시길. 네. 아 그래 나 왜 여자 생각했네? 년이라 그래가지고. 눈 그렇게 얄밉게 뜨지 말아줄래? 콧구멍도 뭐 이렇게